네, 여러분 2주차 과제에 대한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잘들 보시고 여러분들이 푼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뭐가 틀렸는지 검토해보고 또 내용 복습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지구와 크기가 같고 질량이 2배인 어떤 행성 표면에서의 중력장의 세기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인데 이건 이제 중력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행성이 이렇게 있을 때 행성 표면에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행성의 질량이 m이라고 하고 이 물체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지름이 행성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질량은 그냥 m2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지구는 이제 이건 모르는 행성, 그죠? 어떤 행성이고, 이건 이제 지구는 지구의 질량인지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행성 표면에서의 중력과 속도를 gx라고 하자면, 중력의 원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r의 제곱분의 g m 곱하기 m. 여기 이제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 되는 거고, 이런 힘을 받는다면 표면 근처에 있는 물체는 이렇게 이제 가속이 되겠죠? mgx로, 그렇죠? 근데 지구는 어때요? 지구는 r 제곱분의 g m2 곱하기 m 하면 지구에서의 중력과 속도는 그냥 mg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1번식과 2번식을 이제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 gx 이걸 이제 찾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gx를 구하려면 이제 변변 나눠주면 쉽게 구해지죠. 이렇게 1번과 2번을 변변 나눠주면 다 이제 약분 g하고 m하고 약분이 되고 r제곱은 질량이 크게 같다고 했으니까 그냥 동일하다고 보자면 좌변은 m2분의 m 이렇게 나오겠고 우변은 g분의 gx 이렇게 나오게 돼서 따라서 gx는 얼마가 돼요? gx는 g 곱하기 m2분의 라지 m이 되는데 이 m은 m2의 2배가 되는 거죠. 질량이 지구의 2배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 값은 얼마가 돼요? 이게 이제 2가 되겠죠. 2. 그죠? 그래서 2g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행성 표면에서의 중력장의 세기는 gx는 지구 중력장의 세기의 2배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자, 다음에 보시면 이제 2번 거리 r만큼 떨어진 두 물체 사이의 중력의 크기가 f라고 하자. 그럼 두 물체는 뭔지 질량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m1이라고 두고 다른 하나는 m2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그럼 둘 사이의 거리가 이제 r이죠.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작용하는 중력이 f라고 했으니까 f는 r제곱분의 g m1 m2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물체의 사이의 거리가 2배가 되면 그죠? 2배가 되면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가? 이거는 2배가 됐으니까 거리는 자 fx라고 하자고요. 2배가 됐죠 거리가. 그러니까 2r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m1과 m2의 질량은 변함이 없으니까 얘를 이제 f에 대해서 나타내면 f의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fx는 4분의 1이 되니까 4분의 1로 감소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 힘은 4분의 f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리가 2배 멀어졌으니까 힘의 크기는 4분의 1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분의 1로 감소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혹이 뭐 4배가 된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4배가 된다. 거리가 멀어졌는데 어떻게 힘이 세지겠어요. 그렇죠? 감소해야 되고 제곱의 반비례니까 4분의 1배로 감소한다.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나면 항상 답을 직관적으로 확인하자. 직관적으로 확인하는 간혹 이제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실수 방지를 해주는 거죠. 예. 만약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절반으로 가까워지면 힘은 세지겠죠. 그럼 거리가 절반이 됐다. 그럼 힘은 4배가 되는 거죠.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니까. 그렇죠? 자, 2번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시고 마지막 3번 문제 가보죠. 여기가 이제 3번이었죠. 자, 아래 그림에서 M1은 1kg, M2는 2kg. 그러니까 이 M2의 질량은 그냥 2M1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1kg, 2kg 이렇게 쓰면 되죠. 2kg 이렇게. 사람이 M2를 30N의 힘으로 당기고 있다. 그래서 이 당기는 힘 F가 30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물체는 등속 운동을 한다 그랬습니다. 등속 운동. 등속 운동이니까 가속도 얼마예요? 예, A는 0인 거죠. A가 0이니까 합력은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은 제로라고 하는 이걸 이제 무슨 상태? 예, 우리는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문제에서 장력은 얼마인가? 이 장력을 T라고 해봅시다. 장력을. 그래서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장력을 T라고 하자면 이렇게 이제 T가 작용하는 거고 이렇게 T가 작용하겠죠. M2는 M1을 끌어당기고 M1은 M2를 T로 똑같은 크기로 끌어당길 거예요. 이게 이제 뉴턴의 제3법칙에 의한 짝힘의 결과가 되는 거고, 자, 줄에 작용하는 그럼 장력을 구해봅시다. 장력은 어떻게 구해요? 장력은 이 M2에 대해서 구해도 되고 M1에 대해서 구해도 되고, 먼저 M1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M1에 대해서 보면 M1을 M1에 가해지는 힘은 이 T 하나밖에 없는 거죠. M1에 대한 식을 구해보면 T가 가해져서 뉴턴의 제2법칙 적용하면 M1 곱하기 가속도 A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M2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예요? 오른쪽으로 F가 되고 왼쪽으로 T가 되겠죠. 그죠? F에 작용하는 힘이. 자, 그러면 얘는 M2의 가속도 A를 만들어내겠지. 자, 이건 변변 더 해보세요.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면 F만 남고 T가 약분이 소거가 되니까 우변은 M1A와 M2A가 더해져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따라서 A는 얼마가 돼요? A는 M1 더하기 M2분의 F가 돼서 이게 3kg, F는 30N. 그러니까 A는 10m/s 제곱이라는 가속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장력을 구하는 거니까 다시 여기 이제 1번식이나 2번식으로 다시 와서, 그죠? 1번식이나 2번식으로 와서 1번식에 대입하면 T는 M1 A가 돼서 M1은 얼마예요? 1kg이 되는 거고 A는 10m/s 제곱이잖아요. 그럼 2를 곱하면 그대로 10N 돼서 A를 구할 수 있겠죠. T를 구할 수 있겠죠. T는 10N 이렇게 이제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M1과 M2는 같은 매질로 되어 있어서 바닥과의 마찰 계수가 같다. 이제 마찰에 대한 얘기인데 M1에 가해지는 마찰력을 F1이라고 하고 M2에 가해지는 마찰력을 F2라고 한다. 지금 1번은 마찰이 없는 경우예요. 이게 여기 안 써놨는데 마찰이 없는 경우, 고려하지 않은 경우고 2번은 다른 문제예요. 근데 마찰이 있는 경우, 마찰이 있는 경우를 보는 겁니다. 자, M1에 가해지는 마찰력을 F1, M2에 가해지는 마찰력을 F2라고 한다. 그럼 F1과 F2의 비율을 계산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일단 화면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깨끗이 정리하고 2번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데, 자, 2번 보겠습니다. M1과 M2를 보자면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보죠. 여기 이제 M1이 있고 여기 M2가 있는데 이 문제는 F2와 F1의 비율만 구하는 거예요. 비율. 자, 비율만 구하는 건데 우리 이제 마찰력은 어떻게 구해져요? 마찰력은 FK, 이게 운동 마찰이라면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력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수직력은 mg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F1은 mu k m1g가 되는 거고 F2는 mu k m2g가 되겠죠. 그럼 얘는 mu k m1은 1kg이었으니까 일단 이 식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죠? F2하고 F1의 비율은 어때요? F1분의 F2는 그대로 질량의 비율이죠. M1분의 M2 이렇게 나오는 거죠. 끝났어요. 그렇죠? F2는 하는 게 F1은 그냥 뭐예요? M1분의 M2니까 그냥 2가 나오는 겁니다. 2. 굳이 뭐 우리가 이제 마찰력이 얼마냐, 수직력이 얼마냐 이걸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여기 문제에서는 마찰력이 얼마 작용한다가 아니라 그냥 F1, F2가 있고 마찰 계수가 같아요. 마찰 계수가. 그래서 마찰력의 이제 비율만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굳이 이제 자유물체도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여기 이제 F가 가해지는 거고, 여기는 이제 장력이 가해지겠고, 여기도 이제 장력이 가해지겠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마찰력은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니까 여기 이제 F1이 가해지는 거고, 이쪽에 반대 방향으로 또 F2가 가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가속도를 A라고 하자면 이렇게 이제 식은 되겠죠. T-F1이 M1 A가 될 테고, M2에 대해서는 F-T-F2가 M2 A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마찰력이 얼마인지, 장력이 얼마인지 좀 모르잖아요. 그렇죠? 장력은 알 필요는 없지만 마찰력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를 구할 수는 없어요. 가속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식은 뉴턴의 제2법칙 문제로 이제 나올 수 있다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자체가 얼마죠? 이거 자체가 제로예요. 제로. 그죠? 가속도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 자체는 또 얼마 돼요? 역시 제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t는 f1이 되고 f1은 μk m1g가 되는 거고, 자, 이 두 번째 식에서는 f2는 t 더하기 f2가 돼버리죠. 이게 이제 30이라는 건 알고 있죠. 30. 그런데 F2는 T 더하기 F2는 μk M2G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마찰 개수는 모르죠. 마찰 개수는. 이걸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T도 모르고, μk를 모르니까 T도 모르고 F1, F2의 크기 자체는 모르지만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구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2번의 답은 그냥 2번이에요. 그리고 문제 자체가 등속 운동한다는 둘 다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1번은 마찰력이 없는 경우였고 2번은 마찰이 있다면, 이렇게 문제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2주차 과제 맞춰보는데, 더 사실은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근데 아직 우리가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3주차 강의에서 3주차 과제에서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어요.